방금 열린 브렌트포드전에서 펩과 클럽이 손흥민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손흥민의 스피드나 슈팅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지 팬들조차 대부분 모르는 손흥민의 장점에 대해 클럽 스카우터는 매우 인상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고 유로파리그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최악의 경우 유로파 컨퍼런스에도 참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토트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BBC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와 메뉴의 스탠스를 보면 거의 99%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케인을 대체할 선수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레반도프스키나 벤제마 등 초특급 공격수들과 비교되는 매물은 거의 없는데 나폴리의 오시멘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이 선수도 토트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은 케인 대체자뿐만 아니라 정통 플레임 메이커도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었으며 케인이 간헐적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수비라인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켜야 하고 이번 시즌 총 62실점을 기록한 토트넘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패배하며 유로파리그에 출전할 수 없어진 것도 토트넘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락스타로 떠오르며 환상적인 시간들을 보냈고 클럽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은 클럽 역사상 최고의 암흑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도 이제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현대 축구에 이르러서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2에서 3년은 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무리뉴가 인정한 프로페셔널의 정석이고 축구를 진정으로 즐기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긴 시간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한 스피드와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강인한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반드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케인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자 속보에 의하면 토트넘이 센터백 에릭 다이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거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이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토트넘은 올라갈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익숙해진 팀입니다. 오랜 세월 무관인 이유는 다 있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선수들은 귀신같이 다 무관에서 탈출했습니다. 즉, 손흥민도 이제 진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적을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바로 어제 열린 브렌트포드전에서 세계의 두 명장인 펩과 클럽 감독이 손흥민을 원했던 이유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슈팅과 침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으며 빅클럽 스카우터는 실로 놀라운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명장들은 한국 팬들조차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의 놀라운 능력에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껏 펩과 클럽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왔지만 손흥민의 최고 장점이라고 평가받는 침투 능력과 슈팅 능력을 직접적으로 칭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에게 영리하다는 수식어를 자주 붙였습니다. 영리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클럽 감독이 밝힌 바, 바로 손흥민은 단순히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축구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뛰어난 눈을 가진 선수라는 겁니다. 퍼거슨과 미엘스의 뒤를 이어 역대급 반열에 오른 명장이라고 평가받는 펩과
클럽이 손흥민을 노린 것도 그 때문이고, 기 클럽 스카우터 측은 손흥민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현대 축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희귀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템포 조절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템포 축구는 그저 공수의 완급을 조절하며 리듬을 타는 축구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빠른 축구입니다.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야 하고 빠르게 패스를 연결해야 하며 빠르게 먼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빠른 침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의 빠른 두뇌 회전을 말합니다. 손흥민은 현대 축구의 핵심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선수며 실제 축구에서 그대로 구현해냅니다. 손흥민은 빠른 동작에 능하며 빠른 원터치 패스를 고찰합니다. 시종일관주의 선수들을 확인하며 공을 주고받고 공간을 확보해 나갑니다. 탄탄한 수비 전술을 구사하는 브랜드포드전에서 이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원터치로 주고받으며 들어가는 것이 상대 수비를 계속 혼란시켰고 침착하게 경기 흐름을 읽어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펩 감독도 손흥민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선수라며 감탄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스타일이 무슨 맨시티를 가냐. 맨시티 패스 축구에 손흥민이 낄 수가 있겠냐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막상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게임을 하는 맨시티에서 손흥민의 축구 지능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렌트포드전 손흥민 분석을 접한 해외 축구 팬들은 펩과 클롭은 멍청한 사람들도 구단주의 지원하에 돈을 팍팍 쓰는 사람들도 아니다. 무섭도록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건강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 감독들이 손흥민에게 똑똑하다고 평가한 것을 보면 손흥민이 대단한 선수이긴 합니다. 한가 보다. 손흥민이 똑똑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감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감독 아래에서 잘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시즌 초반 콘테한테 희생당한 것은 빼고 말이다. 손흥민은 어느 팀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최고의 활약을 펼칠 선수이다. 영리한 선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야가 넓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잘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케인이 손흥민에게 훨씬 더 많은 어시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선수가 서로 주고받은 도움의 개수는 비슷하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케인에게 잘 찔러줬다는 얘기다. 손흥민의 클래스를 알 수 있다. 무리뉴 시절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했을 때 상대 감독들은 항상 불평 아닌 불평을 해왔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다. 손흥민은 매번 침투하는 척하면서 중거리 슛을 때리고 슈팅존에 머무는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침투하는 식으로 상대를 괴롭혔다. 손흥민은 원톱 스트라이커가 아님에도 프리미어리그 탑클래스 수비수 선수들을 상대로 늘 득점을 해왔고 그것이 손흥민의 클래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손흥민이 스피드만 빠르고 슈팅만 좋았다면 빅클럽들이 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흥민만큼은 아닐지언정 충분히 양발 슈팅에 능하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찾아보면 있으며 최고 시속이 손흥민보다 더 빠른 선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손흥민은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와 최고의 슈팅 감각과 더불어 두뇌까지 좋기 때문에 빅클럽 스카우터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한때 리버풀과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 이적설이 돌기도 했지만 늘 실제 이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이적설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축구에 정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콧오프 사이드를 통해 손흥민을 향한 전 세계 많은 클럽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항상 손을 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레비 회장이 일단 마음을 먹으면 그 대상에 대해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사실상 이적 불가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뜻입니다.
협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로는 계속해서 손흥민도 런던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클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진척되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도 토트넘도 내비 회장도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꼭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